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레슨은요, 바로 백스윙 탑에서요, 다운스윙 때 어떤 식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건지입니다. 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끌고 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무조건 많이 끌고 오면 공을 강하게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끌고 와서는 공을 강하게 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끌고 오지 말고 우리 공을 칠 때 한번 이렇게 캐스팅이나 또 캐스팅 동작이 뭐냐면 이제 손목 자체를 이렇게 풀어내리면서 공을 한번 쳐보죠 라고 얘기를 하면 끌고 오지 않고 그냥 공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끌고 오지 않았는데? 끌고 와야지 강하게 치는 거 아니에요? 난 끌고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공이 잘 맞죠? 되게 강하게 맞는 것 같고 멀리 가네요. 라는 분들을 정말 수없이 보았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바로 공에 힘을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공에 힘을 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클럽 헤드예요. 손이 공에 힘을 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클럽 헤드가 공으로 가서 힘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클럽 헤드가 공에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리는요,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정타. 두 번째, 내려오는 입사각. 입사각 자체가 이제 그 공으로 컨택이 되는 이 각도예요. 아까 신준 프로 레슨 정말 저는 너무 좋게 잘 들었어요. 모든 부분들이 가파르게 내려오면 공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리의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헤드 스피드예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야지만 비거리를 향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거리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에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들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손목입니다.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손목을 사용을 하느냐? 자,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이 될 때, 아까 신준 프로가 또 그 얘기도 했네요. 다운스윙이 될 때 이 손목 자체를 끌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윙이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운스윙이 될 때 어떤 스윙이 나오는지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스윙을 보게 되면 다운스윙 때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잘 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코킹이 확 더 생겼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몸에는 굉장히 가깝게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네. 가깝게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이게 바로 손목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 끌고 오는 동작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에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내려오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가파라지면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파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 분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을 컨택을 하고 공을 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 때 손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꺾어서 그대로 내려 쳐야지만 공이 멀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지나가면서 쳐야 된다. 뭐 클럽 헤드가 지나가면서 공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서 손목을 써서 가파르게 끌고 내려와서는 절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 찍고 끝나는 스윙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윙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할 때 헤드가 그냥 슉슉 지나가는 이런 원샷의 스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스윙이 임팩트 부분에서 끊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윙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오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포함이 돼 있으면 손목에 대한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갑자기 싱크가 날 수 있을 확률이 많아요. 내가 자체가 손목을 사용을 많이 한 상태에서 끌고 오게 되면 클럽 헤드가 앞쪽으로 도달하는 그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목을 꽉 잡고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힙 부분이 공 쪽으로 맞으면서 싱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인위적으로 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에 대한 부상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건 정말로 제가 한참 대회를 다닐 때 후배가 대회를 갔는데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가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였죠. 근데 대회 전날 이제 연습 라운드를 할 때 공을 치더니 그러면서 경기를 포기했어요. 보니까 손목에 대한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갔는데 그날 바로 병원을 갔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으면 부상의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내가 인위적으로 이런 힘들을 만들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일관성이 좋으려면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스윙이 돼야지만 일관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손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최소화, 그러니까 많이 꺾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든 진짜 억지로 만들어서 잘 되는 맞아요.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목에 대한 사용을 너무 물론 이제 펴져도 안 되겠지만요. 너무 끌고 온다라는 생각에 너무 인위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꺾는 느낌을 갖지는 절대 마셔야 됩니다. 저 실제로 본 건데요. 네. 아마추어 한 분이 타이거 우즈, 맥길로이 이런 스윙을 딱 보면서 본인의 스윙을 찍은 다음에 네. 다운스윙 끌고 내려오는 각도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비슷했어. 이런 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너무 잘 끌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야만 많이 가고 잘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준 프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물론 이제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수들을 많이 프로 선수들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슨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추어 부분과 프로들의 레슨이 분명히 좀 다른 경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느낌으로 끌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거와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좀 어떤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볼 때 거의 아마추어는 거의 안 보지만 네. 좀 가끔씩 보면은 저는 일단 그분의 스윙을 존중해줘요. 왜냐하면 스윙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로리 맥길로이가 볼을 100개를 쳤어요. 네. 기계 장비에 대놓고 제가 네. 비싼 기기 있다고 했잖아요. 됐는데 100개를 했어요. 근데 그 볼은 다 비슷하게 갔어요. 네. 그럼 걔 중에서 비슷한 스윙이 있겠죠? 한 몇 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개 중에 한 100개를 쳤어요. 100개. 그 중에서 100개 몇 중에? 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7, 80개? 네. 70% 빵개가 나왔습니다. 같은 스윙이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각도로 네. 모든 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빵개. 그러니까 볼을 칠 때에 결국은 네. 임팩트 순간에 클럽 헤드가 지나가고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맞았느냐, 네. 그리고 어떤 각오를 쳤느냐, 여기가 주관건인 거지. 네. 스윙은 다소 조금 이렇게 나와도 저렇게 나와도 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이현 프로나 저나 이렇게 아마추어 상대로 레슨을 하면서 좀 딜레마인 게 그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고. 네. 근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맞아요. 말을 또 반대로 하실 거니까. 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짚어는 드리는데 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저희가 뭐 망가뜨리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아요. 이현 프로님 레슨도 보면 참 효과적이고 정말 좋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현 프로의 질문처럼 뭐 프로나 아마추어 이렇게 뭐 딱히 구분을 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뭐 체격적인 부분이나 맞아요. 힘 부분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따라해서는 좋은 건 맞아요. 아니라는 제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론 다들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봅니다.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가장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그 부분을 아까 김면명 MC가 아는 분처럼 네. 뭔가 이 각도를 재서 나는 타이거 우즈와 똑같은 각도를 만들어야지 이런 거는 별로 네. 효율성은 없다라고 네, 봐요. 네. 저는.